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2차 마이그레이션 관련해서 편법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2차 마이그레이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건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좀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일단 코인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코인의 전체 시장을 보면은 조금 뭔가 떨어진 그런 분위기예요. 전날에 비하면. 비트코인은 7만 달러, 이더리움은 2139달러.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보면 돼요. 리플이 1.5달러 깨졌고, 솔라나가 90달러를 깨져서 88.9달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인이 뭐 한 1%대에서 2%대 뭐 이런 정도로 좀 빠져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좀 더 내려보면은 파이네트워크는 그럼 몇일까요? 파이네트워크는 오히려 시총이 3위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상승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는데, 그거에 비해 뭔가 파이코인이 버텨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지만 실질적인 거래량은 전날에 비해서 더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전날이 제가 알기로는 3,800만 달러 정도 됐는데 그거에 비하면 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파이스캔 관련해서 공지가 하나 나왔는데, 데이터 처리가 완료되었으며 파이스캔은 최신 네트워크 통계를 포함한 파이 네트워크 데이터와 동기화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CEX 지갑 통계에서 엘뱅크와 크라켄이 포함된다라고 돼 있죠. 이제는 그 총량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자료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건데요. 먼저 0.1767달러 가격은 확실히 많이 내려갔어요. 0.3달러를 거의 찍었던 거에서 거의 지금 반토막은 아니지만 그런 수준으로 어느 정도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계정 통계를 봤을 때는 1784만이라고 돼 있는 걸 보니까 아마 전날에 1778만 계속 유지가 되다가 지갑의 개수가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마이그레이션 수량이 어느 정도 어제에서 오늘 사이에는 있지 않았었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월별 언락 통계 관련해서는 이제 이번 달이 11일 정도 남았는데 8653만 개 아직 언락 데이터 남아 있다라는 거 3월달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그레이션 통계 관련해서 보면 이 통계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일단 3월 19일 기준으로 6,311만 개가 마이그레이션 됐었다라는 거죠. 제 기억이 맞다면 3월 12일 이후에 마이그레이션이 안 되다가 최근에 또 이렇게 한 번에 마이그레이션 수량이 돼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CEX 및 코어팀 계정 통계 관련해서 보면은 생각보다 거래소에서 뭔가 반영된 수량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다라는 느낌이 와요. 특히 엘뱅크 거래소라든지 크라켄 거래소의 물량들을 보면 총 합이 1000만 개가 안 된다라는 이런 좀 통계를 확인했을 때는 그래도 생각보다 거래소에 들어간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4.7억 개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래소에 뭐 잔량 보면은 24시간 동안 16만 개가 거래소로 유입이 됐다라는 거, 더 다른 데 빠진 것도 있고 늘어난 것도 있고, 이제 정말 OKX 거래소는 1928만 개, 뭔가 좀 수량이 많이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작년 아마 이맘때 하고 비교해 보면은 작년 이맘때는 OKX가 가장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그거에 비하면 정말 많이 줄었고, 게이트IO는 정말 뭔지 정체를 알 수 없지만 2억 5천만 개, 생각보다 게이트IO 거래소를 쓰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뱅크 크라켄보다는 맥시 거래소의 파이가 많다라는 거, 생각보다 맥시 거래소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조금 여기서 짐작을 해볼 순 있을 것 같아요.
현재 427.7만 팔로우, 뭔가 팔로워가 전날에 비해서 약간 늘어난 것 같은데, 427.6만이었잖아요. 그렇다 뭔가 늘어난 것 같은데, 일단 뭐 다른 거 한번 볼 거예요. 파이 관련해서 보면 22시간 전에 나왔던 이 공지, 뭐 여기 보면 라즈베리 파이 메인넷이 프로토콜 20으로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서 스마트 계약 지원을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곧 있을 V21 업그레이드 관련 안내를 기다려라.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편 니콜라스 코칼리스 53.7만 팔로, 뭐 그 이후에 어떠한 반응들은 좀 없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고, 한편 니콜라스 박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환율은 항상 해적 환율이다. 그래서 GCV는 아무것도 환전을 하지 않을 때만 작동하는데 그건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개척자들은 어디에나 GCV를 선택한다. 그래서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가 생각을 받고 운영진이 파이 값을 결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가 파이 값이 개척자들이 만드는 값이라는 자신의 말을 지킨다. 니콜라스 박사가 운영진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개척자를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내용들. 모든 글로벌 합의 가치, 사기꾼들은 차단하세요. 합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314K는 더더욱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폐쇄형 메인넷 기간 동안 판매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해당 판매자들이 폐쇄형 메인넷에 남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없애고 있다는 게 과거 내용입니다. 다음 보면은 파이 네트워크는 이미 프로토콜 V21로의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뒤처지지 마라. 노드 운용자분들은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좀 더 뭔가 기다려 본다면 이런 방향성들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 생각이고, 파이코인 투자한 오픈마인드 관련 코인 빗썸 상장을 했다. 로보라고 하는데 LG전자도 협력 관계인 이 오픈마인드에서 패브릭 프로토콜과 오픈마인드는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같은 생태계의 핵심 관계다 해가지고 패브릭 프로토콜에 대한 뭔가 그런 상장이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냥 뭐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마인드는 AI 로봇 운영 체제, 패브릭의 초기 설계 개발 주체, 지금도 핵심 개발 참여. 사실 이런 게 뭐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의미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고, 2차 마이그레이션 거부 방법 이게 맞나요? 본 지갑은 잘 설정해두고 새 지갑 생성으로 6번을 안 하면 2차 마이그레이션 안 들어오지 않을까요? 오늘 이제 제가 썸네일에 적어놨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6번이라고 돼 있는 얘를 지금 안 해버리면 2차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는 건데, 좀 뭔가 그 나중에 그 돼가지고 반영돼서 한 번에 뭔가를 받겠다라는 마인드인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을 말씀드려보면 지금 당장에도 내가 1차 마이그레이션이 끝나고 2차 마이그레이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2차 마이그레이션조차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순차적으로 뭔가 되고는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이걸 해놓는다 해서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모레 또는 이번 달 내로 된다라는 이런 보장도 없기 때문에 미리 해두셔도 크게 무관할 것 같다라는 저는 이런 생각인데, 다만 이런 분들은 좀 더 한 번에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좀 늦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순서도 확률상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이런 예상을 좀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물론 이 파이코인 내에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진 저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드디어 검증인 보상이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뭐 노드 보너스, 유틸리티 사용 보너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이런 부분 226개가 들어왔다라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손흥민 선수도 파이코인에 관심이 많을 듯하다라는 이런 내용, 실제로 팔뚝에는 크라켄이라는 그 거래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크라켄 로고가 붙어 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 미국에서 뛰고 있으니까 뭔가 큰 자부심이 느껴진다 하는데, 글쎄요. 뭔가 손흥민 선수도 파이코인에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저는
최대한 이거 웃음을 참으려고 하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스폰서로 붙어 있는 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건데 만약 이게 정말 실현화되려고 한다면은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 이 크라켄 거래소가 파이코인만 상장이 돼 있다. 그러면 선수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죠. 물론 파이코인에 관심이 있을지 없을지 이것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긴 한데 되게 웃기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뭔가를 장식하고 뭔가를 껴맞춰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자체가 굉장히 전 웃기게 느껴진다라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2차 마이그레이션 관련 이런 편법이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굳이 이제 급하게 해서 빨리 받으려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좀 더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더 많은 걸 받아내려는 유저들의 큰 뜻도 있어 보인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말씀까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